이 문장을 보면 딱 드는 느낌이 어머 본심이 나왔네? 이런 거죠. 저 사람들 본심이 나왔네? 이런 겁니다. 저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저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대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북한, 김정은한테 이런 거잖아요. 너네 아버지랑 나랑 친한데 네 아버지 뜻이 이런 거잖아. 좋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통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6.25나 일으켰죠. 민족의 아주 적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이고 본심이 나오는구나. 이번 주 뉴스 중에선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우리 김정은 얘기입니다. 김정은 얘기.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위원장 있죠.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아주 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핵 직거래하자. 이게 이거죠. 통미봉남. 남한은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 라고 지금 노골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동결만 하면 제재를 완화시켜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 서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이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다. 그리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폐지.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미국하고 얘기하면서 판을 흔들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봐왔던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이제 통일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러니까 한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한민족끼리 이 사람 맨날 얘기한 게 한민족끼리였잖아요. 그 얘기를 폐기하고 그냥 제1적대국으로 이겁니다. 제1적대국.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보시면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예요. 이 기사는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은 상당히 편안하다. 중국이 저 식량 보내주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김정은한테 큰 관심 없고 푸틴하고 지금 스무스하게 잘 돼가고 있고 이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은 이거예요. 김정은한테는 통일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비용이 클 뿐 아니고 전쟁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이겼다 치자, 통일했다 치자. 통일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는 5천만의 국민을 김정은이 무력으로 정복했다고 치자. 그게 김정은이 지속 가능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냉정한 얘기죠. 김정은이 겉으로는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어쩌고 하지만 전쟁에서 만약에 지가 이긴다고 해도 이 민주주의 하고 싶어 민주주의를 뺏길 수 없는 5천만의 남한 주민들에게 이 김정은이 대한민국 출신의 이 사람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한테 악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 가지가 변해서 지금 통일이라는 얘기 자체를 김정은이 지금 폐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반부, 자주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 표현을 다 삭제하라 그랬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과의 결별.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영토 침범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모든 기본 합의서를 부정한 철저한 결별 선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단 70년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지난주에 김정은의 그 시정연설입니다. 지금 물론 이 김정은의 지금 1차적인 관심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이랑 제재 완화 얘기해야지 이거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결별 선언이라는 거죠. 결별 선언을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한 그 분석이 이겁니다.
이분 기억나시죠? 그 북한 핵대사 하셨던 이영준 대사님인데 이분이 이걸 분석을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때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북한은 1973년에 김일성이 고려연방제, 그래서 이 고려연방제가 뭐냐, 남북이 각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통합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저런 공산주의 나라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어떻게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하고 무슨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슨 연방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땐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김일성이 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저 김정은이 장성택을 갑자기 끌고 나가서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불법이잖아요. 근데 저 나라에선 저게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나라 둘이서 우리는 같은 나라야 라고 살 수 있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게 50년 전에 김일성이 저 얘기를 했을 때, 저 얘기를 남한의 많은 운동권이 좋아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시면, 김대중 정권이 낮은 수준의 연방제 하자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 흐릿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짓을 저렇게 맨날 숙청을 밥 먹듯이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버리는 저런 그 정권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같은 나라라고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을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에 김대중 선언을 적극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연방제에 대해서 대충 동의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게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연방제 문제가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북한이 김일성이 연방제를 얘기했고 50년 동안 저걸 유지했냐면 이거예요. 남한 내에 친북 세력이 협조해서 북한이 연방정부를 해서 선거를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의회에서 북한 쪽에다 표를 던지는 운동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같은 나라가 되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는 남한 쪽에 친북 세력이 많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압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 6.25 때 박헌영이나 김일성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오면 남한에서 만세를 부를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남한에 친북 세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생각을 북한이 50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남한 내에 친북 세력이 그다지 힘이 없다는 거를 이제 김정은도 깨달았고 그러니까 남한 내 우호 세력의 호응이 별로 없다. 남한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이제 그 북한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홍콩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짓밟힌 상황에서 그 일국 양제 체제 있잖아요. 일국 양제. 그게 되겠냐는 거죠. 일국가 두 체제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게다가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잖아요. 한민족끼리 그러면 되게 후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친북 세력, 이분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국내 친북 세력에게도 북한은 이제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나 쓰지 북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운동권 받냐. 자식을 북한에 유학 보낼 사람 봤냐.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사람도 임수경은 북한에 보냈지만 자기 딸은 미국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임수경은 북한 보내고 자기 딸내미는 미국 보내는 그런 게 우리나라 운동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분 얘기가 지금 이제 연방제 통일에서 북한도 깨어났고 그게 현실적이다. 차라리 이분 얘기는 남한도 이제 통일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분 얘기 보세요. 한국도 평화통일 추구해 왔지만 이렇게 서로 통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통일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위협 세력이 되니까.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남한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는 없다. 우리도 역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연방제가 비현실적이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정책도 현실성은 없고, 그리고 서로 통일을 외치면 서로가 더 위협만 받는다. 그러니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차제에 김정은이 저렇게 그 두 나라를 선언한 마당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남북 관계를 애매한 특수 관계로 취급하지 말고 차라리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과거 분단시대 동서독도 그랬다. 동독과 서독도 처음에는 애매하게 통일하자 이랬지만 72년도부터는 아예 두 나라를 서로의 그 다른 나라로 취급하면서 외교부가 관할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통일할 때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다. 이분 얘기가 굉장히 재밌죠. 통일을 양 나라가 외치는 한에서는 통일하고 점점 더 멀어진다. 서로 저게 나를 먹을 거야. 이런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어차피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그냥 두 나라라고 국가 간의 관계로 지킬 거 지키고, 삶은 소대가리 있단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지킬 거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고 협력하자. 그게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줄여서 언젠가 통일로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려면 아예 이번에 김정은이 저런 선언을 한 거를 이용준 대사는 차제에 잘 됐네 이러는 거죠. 김정은 너가 그 선언을 해줘서 사실 나도 공감해 이런 칼럼입니다. 굉장히 이 칼럼도 센 칼럼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존의 우리나라의 50년의 통일 정책을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 70년을 지금 김정은이 뒤집은 거거든요. 이제 우린 국가다. 근데 이용준 대사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오히려 더 평화롭고 그게 더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도발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당장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그 대북 전문가 한 분이 우리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이다 이렇게 외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입장에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김정은은 마음 정한 거죠. 조평통도 다 해체시켜버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 남북 관계가 아주 큰 변화의 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북한이 저러는 걸 보고 우리도 비슷하게 갈 거냐? 아, 그래, 그러자. 우리 이제 이웃 나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계속 외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오늘 재밌는 거 썼어요. 북한이 이제 통일하지 말자는데 왜 우리나라 저 주사파는 조용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우리나라 주사파는 왜 저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조용하냐 너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너네가 저 그 통일이 우리의 그 제일 목표라고 주장했으면 김정은에 대해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김정은이 저러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칼럼입니다. 지금 조총련이 지난주에 김정은이 시정연설한 다음에 조총련이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럼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다급하게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문의를 했대요. 근데 통일전선부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김정은의 지난주 저 시정연설이 얼마나 큰 그 방향 전환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조총련은 지금 이렇게 당황했는데 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침묵하는 것은 더 의아스럽다. 진정으로 통일을 외쳤다면 김정은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규모 규탄 집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럼 너는 이때까지 통일을 정말 통일하고 싶어서 통일을 외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외치라 그래서 외친 거였니? 이런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거는. 너네는 그냥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 이런 거죠. 지금 김정은의 얘기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위협을 받느니
그냥 남북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게 그냥 더 실리적이다라고 김정은이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뭐 통진당 뭐 이런 경기 동부연합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출신 사람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많고 지금 그 진보당인가요? 그 아예 이번에 국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강철서 시내에 우리 전향한 김영환 선생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북한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또 이상하고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된다. 어떤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낼지 한번 보자. 그래.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저 친북 주사파 출신의 분들,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친북을 하시는 걸로 의심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걸로, 사실 우리는 종북이 아니라 그냥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김정은이 통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그러면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입장, 괴상한 논리를 또 만들어낼지가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냥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자 이제 통일 그만을 외칠래 하면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거고, 또 앞으로 계속 통일을 외치면 누구랑, 쟤네들도 싫다는데 누구랑, 이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고, 어쨌든 어떤 논리를 만들어 올지 보셔야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 남북한을 그 지배했던 그 통일의 논리라는 게 지금 급속하게 사라졌다. 북한 쪽은 사라졌고 우리 쪽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그 논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아까 이용준 대사도 저런 도발적인 칼럼이라는 게 합리적이지만 우리는 안에 많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국제 질서라든가 북한의 그 의도라든가 우리나라의 민심,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거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방향으로 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있었던 굉장히 웃긴 얘기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거 보셨죠? 보셨나요?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일성이 이 김정은 대표에게 일종의 영상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영상 편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선대들이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단어죠, 그죠? 선대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호의가 담긴, 거기다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웃긴 거죠, 지금. 선대들, 우리 북한에, 우리 북한? 무슨 우리 북한이야? 그 다음에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 6.25의 주범이잖아요. 6.25로 수백만의 우리 그 민족이 사망했는데 김일성 주석에 무슨 노력이 있다는 겁니까?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을 보면 딱 드는 느낌이, 어머, 본심이 나왔네? 이런 거죠. 저 사람들 본심이 나왔네? 이런 겁니다. 저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저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대들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호의를 가진 우리의 선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북한, 김정은한테 이런 거잖아요. 너네 아버지랑 나랑 너네 아버지랑 나랑 친한데 네 아버지 뜻이 이런 거잖아. 좋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통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6.25나 일으켰죠. 민족의 아주 적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이고, 본심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원고를 써준 민주당의
실무자들도 마음속에 어떤 본심을 가졌는지가 지금 흘러나온 겁니다. 이런 본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당 홈페이지에다가는 이 영상 편지 중에 우리는 빼고 올렸답니다. 자기들도 이제 문제 되는 건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맥락은 북한이 자극한다고 우리도 같이 자극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의 논평이 정확한 거죠. 심각한 대북의 인식관이다.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은 선조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아니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이 뭘 했냐. 공산화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켰는데 지금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려된다. 그래서 저도 우려됩니다. 저도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이런 거라는 게 이제 흘러나올 정도로 저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긴장감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논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난장판이라서 오늘 내일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말 동안 뭐 완전히 급박했죠. 저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뭐 총선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종북 주사파로서의 이런 본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인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이번 선거 동안에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